일장 그림자 속의 속삭임. 어둠이 깔린 도심 한복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지만 주변을 살피는 시선은 불안과 경계로 가득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씨가 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들었어? 그 목소리? 전화 속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기가 느껴질 만큼 섬뜩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누구야? 내가 찾는 답은 이미 내 곁에 있어. 뚝. 전화가 끊어졌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전화처럼. 그 순간 길 건너편 건물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귓가에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이장 사라진 흔적. 남자는 재빨리 길을 건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불이 꺼진 로비엔 희미한 형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속에 남아있는 정체 모를 긴장감이 그의 등 뒤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건물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엘리베이터 문 옆에는 방금 전까지 없던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아래에 있다. 남자는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엔 얼룩진 신발 자국이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며 지하로 향해 있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를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계단으로 발을 옮겼다. 낡은 철제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며 지하 공간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드디어 왔군. 3장 그림자 속의 대면. 남자는 긴장된 숨을 삼키며 지하 공간을 응시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는 존재는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지?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그림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남자는 얼어붙었다. 눈앞에 선 사람은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울처럼 닮은 모습.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눈빛. 그 이질적인 존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남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그림자가 손을 들어 보였다. 낡은 노트 한 권이었다. 노트 표지에는 한 단어가 쓰여 있었다. 기억.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낯익은 장면이 스쳐갔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피로 얼룩진 손. 깨진 유리 조각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동자. 그는 머리를 감싸며 숨을 헐떡였다. 이건 나잖아. 4장 기억의 틈.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이건 내 손글씨야. 그는 필체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문장을 읽을수록 그의 머릿속에 억눌린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게임 성공. 두 번째 게임 실패. 세 번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며 잊고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두운 방, 숨죽인 기척, 눈앞에서 점점 흐려지는 누군가의 형체. 피로 얼룩진 손. 그는 노트를 덮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마주 선 존재에게 소리쳤다. 이건 뭐야? 내가 한 거야? 그 그림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군. 그 순간 멀리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숨을 삼켰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5장 그림자의 속삭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너머엔 어두운 복도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남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망칠 수 없어. 남자는 다시 노트를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더 깊은 부분을 읽어나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머릿속에 흐릿했던 기억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비가 내리던 밤, 습기 찬 골목,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던 자신의 모습. 이건 게임이 아니야. 그가 낮게 속삭이자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넌 이제야 깨닫고 있어.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 숨겨진 문. 그는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게 된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동자였다. 6장 진실의 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벽은 낡아 퇴색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파일과 녹음기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3년 전 11월 17일. 그는 머리를 감싸며 숨을 헐떡였다. 그날은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었다. 파일을 넘기자 익숙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사진 속에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자는 시선을 돌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주저하며 눌렀다. 스피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기억나. 너는 선택을 했어. 그 순간 방의 불빛이 깜빡였다. 문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7장 숨겨진 문. 남자는 녹음기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손끝을 오그렸다. 너는 선택을 했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기억 속에서 본 그 밤. 비가 내리던 거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던 눈. 그리고 손에 묻은 피. 그는 녹음기를 멈추고 테이블 위 파일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러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자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순간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늦었어.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목소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8장 끝없는 거울. 남자는 마주 선 존재를 바라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신과 똑같았다. 하지만 분명 뭔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누구야? 거울처럼 닮은 존재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구인지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순간 머릿속에서 기억이 선명해졌다. 그가 잊고 있던 사건. 그 밤. 그 선택. 그는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림자는 다가오며 속삭였다. 이제 받아들여. 내가 만든 현실을. 그 순간 방 안의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남자는 숨을 삼키며 문을 뒤로 밀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리라는 걸 그는 직감했다. 9장 선택의 순간.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더듬으며 녹음기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스피커에서 마지막 기록이 재생되었다. 너는 이미 이곳에 왔다. 내가 만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는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다.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그림자들. 피 묻은 손. 흐려지는 비명. 그때 눈앞에 빛이 하나 떠올랐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10장 끝과 시작. 남자는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밤을 떠올렸다. 3년 전 11월 17일. 그날 밤 그는 한적한 뒷골목을 따라 걸었다. 빗방울이 젖은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그는 누군가와 만났다. 그 상대는 윤재, 그의 오랜 친구였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어두운 비밀이 얽혀 있었다. 윤재는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넌 모르는 척했지. 남자는 혼란스러웠다. 윤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숨겨져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와 윤재는 한때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조작할 수 있다는 가설을 연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험은 예상을 벗어나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았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극단적인 심리적 압박과 환각 상태를 유도하며 그들이 특정 상황을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한 참가자가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주인공은 상황을 막으려 했지만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참가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참가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윤재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실험을 진행하다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의 머릿속이 뒤흔들렸다. 말도 안 돼. 넌 기억을 지워버렸어. 내 스스로. 그 순간 윤재가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노트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는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럴 리 없어. 난 그럴 리가. 하지만 윤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 순간 남자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흐려졌다. 눈앞에서 윤재가 무너졌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윤재를 죽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기억을 봉인했다. 그의 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렸고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앉은 존재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받아들여. 내가 만든 현실을.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어두운 복도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다.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그와 똑같이 생긴 존재는 주인공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즉 그의 왜곡된 기억과 억눌린 죄책감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형상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윤재를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기억을 조작했다. 하지만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무의식 속에서 다른 형태로 남아있다. 그 결과 주인공의 죄책감과 억눌린 과거가 또 다른 자신이라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진실을 마주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존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스스로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심리적 투영체이다. 그는 끊임없이 주인공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과거를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기억을 봉인할 것인지 묻고 있다. 결국 주인공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존재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주인공의 진정한 선택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